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대부분 기업들의 2022년 2분기 실적 발표가 끝나가고 있고 AT&T 주주라면 이제 챙겨야 하는 WBD의 2분기 실적 또한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실적 결과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우선 미국의 경제 상황을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업률이 3.7%로 여전히 매우 좋은 상황이지만 지난번 3.5%에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취업시장은 강하기 때문에 현재 역대급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있었는데요. 다행히 인플레이션은 두 달 전 9.1%에서 고점을 찍고 8.5%로 하락한 후 오늘은 8.3%까지 하락하며 이제 하락세로 접어든 듯 보이나 하락폭이 시장의 예상보다 더디어 오늘은 주가가 지난 2년간 하루 최고치로 하락을 하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WBD의 2022년 2분기 실적은 주당 순이익과 매출 모두 시장의 기대치에 크게 못 미쳤고 그에 따라 주가도 다시 13달러 이하로 폭락하였습니다. 다른 주식들은 다 반등의 상승세를 타다 다시 주춤하는데 WBD는 계속 바닥에서 빌빌대고 있어 정말 안타깝네요. 이번 실적 발표는 워너미디어와의 합병 후 첫 발표라 모든 재무제표들의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덩치가 커졌으니 당연히 매출은 늘어났지만 순이익, 주당 순이익, 마진, 영업이익, 현금 보유액 모두 크게 하락하였고 매출에 대한 지출 규모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아무래도 기존 AT&T가 지니고 있던 워너미디어의 좋지 못한 재무 상태를 그대로 떠안았으니 이런 재무제표가 나오는 게 딱히 놀랍지는 않네요. 자, 그럼 이번 실적 발표 프레젠테이션을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WBD의 사업 분야를 알아보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WBD의 사업 분야는 크게 6가지로 극장, 방송, 스트리밍, 페이TV, 라이센싱, 그리고 VOD가 있습니다. 이건 스트리밍 비즈니스의 현재 모습과 미래의 계획을 나타낸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만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지금은 광고가 없거나 약간의 광고가 있는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라면 미래에는 무료 광고가 지원되는 스트리밍 TV라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찾아보니 우리가 일반 TV 볼 때 스포츠 경기를 예로 들면 경기 도중 판정이나 부상으로 잠시 플레이어가 지연될 때 광고로 넘어가죠. 그렇게 일반 TV처럼 컨텐츠 방송 도중 잠시 화장실 다녀오는 시간을 주면서 그때 광고가 나가는 모델이라 합니다. 그럼 드라마나 영화 중간에도 광고 타임이 있단 건데 과연 이게 성공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네요. 현재 WBD의 쌍두마차로는 역시 HBO Max와 Discovery Plus가 있는데 이 두 스트리밍 서비스가 서로 전혀 다른 구독자층과 성향을 띈다고 합니다. HBO Max는 주로 남성 위주의 각본 위주 몰입감을 선사하는 팬덤 위주의 컨텐츠로 구성되어 있고 반면에 Discovery Plus는 여성 위주의 무각본,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장르 위주로 컨텐츠가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즉 HBO Max는 영화나 드라마 위주인 반면 Discovery Plus는 리얼리티 TV나 다큐멘터리를 좋은 예로 들 수 있겠네요. 이 어마어마한 컨텐츠를 앞으로 남미, 유럽, 아시아 순으로 제공하면서 세계로 뻗어나갈 전략이라 밝혔습니다. 지난 분기 실적을 각 사업군별로 보면 우선 영화나 드라마를 제작하는 스튜디오 사업은 매출과 EBITDA 모두 소폭 상승하는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광고와 배급 등의 네트워크 사업은 매출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크게 늘어난 지출 때문에 EBITDA는 11%가량 감소하였습니다. HBO Max와 Discovery Plus 같은 D2C 사업은 여전히 강한 구독자 증가세로 매출은 늘었지만 비용의 증가세도 크게 늘어 적자의 폭은 더욱 커졌습니다. 구독자 수로는 지난 1분기 합병 후 약간의 중복 가입자를 조정한 후 170만 명의 추가 구독자를 더해 현재 9,200만이 넘는 전세계 구독자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합병한 워너미디어를 제외하면 매출과 EBITDA 모두 감소하기에 HBO Max를 앞세웠던 워너미디어가 얼마나 D2C 사업에 집중되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덧붙여 그동안 워너미디어의 $2 빌리언에 달하는 예산이 얼마나 문제가 있었는지 지적을 하였는데 우선 첫째로 HBO Max의 초집중된 투자로 TV와 영화 쪽 라이센싱 투자가 줄었었고 또한 D2C 쪽에만 집중하다 보니 B2B 또한 투자가 적어 더 많은 매출을 올릴 기회를 놓쳤다고 발표했습니다. 둘째로는 수익이 보장되지 않은 콘텐츠에 너무 많은 지출을 했다고 꼬집었고 마지막으론 기업 내에 불필요한 지출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들을 고치기 위해
우선 CNN 플러스를 없애고 어린이 프로, HBO 맥스 독점 영화, 해외 컨텐츠 등을 재편성하겠다 밝혔습니다. 또한 중요 자산은 지키되 라이센싱을 좀 더 융통성 있게 운영하겠다 밝혔고 HBO 맥스 컨텐츠의 배급을 더욱 넓히는 전략을 실행에 옮기고 마지막으로는 사업 운영을 더 잘하겠다는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두리뭉실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말해주면 좋았을 텐데 이건 뭐 컨텐츠 재편성 말고는 구체적인 게 전혀 없네요.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는 내년엔 2에서 3빌리언, 그 다음엔 3빌리언이 넘는 효과를 기대한다 밝혔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 이비타 전망인데요. 바로 이것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실망하고 주식을 던지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합병 전엔 10빌리언 달러를 달하던 이비타가 합병 후 제할 건 제하고 더할 건 더해도 예전보다 못한 9에서 9.5빌리언을 전망한다 하였으니 합병으로 더 효율적인 기업 운영과 더 큰 이비타를 기대했던 투자자들 입장에선 매우 실망이 컸습니다. 그나마 실망한 투자자들을 달래기 위해 내년엔 이비타와 프리 캐시 플로우 모두 크게 성장할 거라고 밝히긴 했지만 이런 전망이야 상황 보면서 중간에 또 말을 바꾸면 그만이니 투자자 입장에선 믿음이 안 가겠죠. 워너미디어 합병으로 떠오는 부채에 관해선 총 53빌리언의 부채 중 87%가 고정금리 부채이니 요즘처럼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선 좋은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듯하고 이 부채들의 평균 만기 기간이 약 14년이니 아직 시간 많다라는 걸 보여주어 투자자들로 하여금 조금이나마 안심하게 하려는 듯 하네요. 저 53빌리언의 부채에서 현재 현금 보유량인 4빌리언가량은 제외한 넷 부채는 약 49빌리언이고 이비타 대비 부채 비율은 2024년 말까지 2.5에서 3배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지난 8월 말까지 추가로 6빌리언의 부채를 갚았다고 밝혔습니다. 미래의 운영 전략 3가지로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컨텐츠 제작과 이렇게 제작된 컨텐츠의 값어치를 최대화하여 현금화시키고 하나의 회사로서 결속력을 다진다는 조금은 추상적인 내용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물론 큰 그림의 전략이니 디테일한 숫자까지는 아니더라도 큼직큼직한 목표에 관련된 등수나 금액 같은 숫자 정도는 세팅을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다음은 Financial Statements들을 살펴볼 건데요. 사실 워너미디어 합병 전과 후의 내용이라 차이가 많이 나기에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투자자라면 Financial Statements들은 보는 게 기본이니 간단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Income Statements의 매출을 보면 확실히 합병 후 크게 늘은 게 보입니다. 다만 지출이 더 늘어서 영업인컴은 마이너스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적자의 대부분이 워너미디어 합병으로 생긴 것을 이렇게 강조하였고 그로 인해 주당 순이익 또한 당연히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습니다. 밸런스시트를 보면 당연히 합병 후 자산 규모가 크게 늘었고 현금화 가능한 커런트 애셋 또한 배 이상 늘었습니다. 부채 또한 단기와 장기 부채 모두 늘었는데 1년 안에 상환해야 하는 단기 부채의 규모가 현금화 자산의 규모보다 적은 게 다행이라 여겨지네요. 어찌됐든 워너미디어 합병으로 총 부채의 규모 또한 거의 4.5배가량 증가한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현금 흐름을 보면 합병 후 넷 인컴이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컨텐츠 자산의 증가로 영업 현금 흐름은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합병을 통해 발생한 현금으로 프리 캐시 플로우 또한 약 1빌리언가량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딱히 좋지 못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애널리스트들의 1년 후 예상 주가는 약 24불대로 지금에 비해 무려 88%가량의 성장을 내다봤습니다. 오늘 영상의 요약입니다. 미국의 실업률은 여전히 4% 이하로 매우 좋은 편이라 인플레이션이 쉽게 꺾이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있는 가운데 다행히 여름방학이 끝나며 인플레이션은 9.1%에서 8.5%로 그리고 오늘은 8.3%까지 하락하였지만 그 하락폭이 시장의 기대보다 매우 더딘 상황입니다. WBD의 2분기 실적은 주당 순이익과 매출 모두 시장의 기대에 크게 못 미쳤고 주가는 다시 13불대로 폭락하였고 여전히 바닥을 횡보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는 예상대로 워너미디어 합병 후 매우 나빠졌고 이에 대해 경영진은 수익이 안 되는 컨텐츠는 과감히 잘라내고 수익이 되는 컨텐츠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 밝혔고
라이센싱을 최대한 활용하는 수익 창출 또한 계획한다 발표하였습니다. 이비타와 부채율은 여전히 좋지 않으나 장기적으로는 좋아질 거라 발표했는데 문제는 당장 올해 2020년 말 예상 이비타를 하향 조정하는 판국이라 투자자들이 크게 실망하였고 이에 큰 매도세를 유발하며 주가가 폭락하였습니다. 네, 오늘은 디스커버리와 워너미디어의 합병 기업 WBD의 합병 후 첫 실적 발표를 함께 리뷰해 보았는데요. AT&T가 스핀오프한 워너미디어의 재무 상태가 워낙 안 좋았기에 당연히 예상대로 실적 결과는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실망스러웠던 점은 이런 상황을 타개해 나가려는 경영진의 계획이 너무 두리뭉실하고 투자자들로 하여금 믿음이 갈 만한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계획이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전체적으로 주식장이 크게 침체되어 있는 시기라 주가가 바닥을 횡보하고 있지만 향후 시장이 회복되었을 때도 과연 애널리스트들의 예상대로 80% 넘는 상승을 보여줄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아무쪼록 오늘 영상도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